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남겨놓을 거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오늘 5월 24일 금요일이고요. 오늘도 리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새벽에 시장이 기다리고 있던 긍정적인 호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승인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리플이 또 웃을 수 있을 만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대해서도 이 내용도 이따 같이 함께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 리플 개별적으로도 오늘은 긍정적인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씩 이 내용들 살펴보면서 설명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먼저 ETF 소식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승인된 이더리움의 현물 ETF는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19B-4라는 서류가 승인이 된 겁니다. 자,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ETF가 정식으로 출시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서류가 모두 승인돼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첫 번째 서류가 오늘 승인된 19B-4 정식 심사 요청 서류고요. 이게 승인되고 나서 이제 S-1 증권신고서까지 승인이 돼야지 ETF가 출시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SEC는 최근 발행사들과 S-1 관련 대화를 시작했으며 이 과정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확실하지 않다. 일부 관계자는 몇 주가 소요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고 블룸버그에서도 매우 열심히 일한다면 몇 주 안에 완료될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해당 프로세스는 3개월 이상 소요된 사례가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물일 때 이 심사가 4개월 정도 소요가 됐고요. 선물일 때는 5개월 소요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 선례가 있긴 하기 때문에 빠르면 몇 주 안에 완료될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몇 개월이 추가로 소요된다라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연장선상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제 날짜로 이더리움의 공동 설립자 조셉 루비는 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정식으로 시장에 출시되는 건 11월 대선 이후가 될 거다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는 바로 이 정치권에서의 압박을 얘기한 건데요. 11월 이후에 출시된다라는 건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S-1 증권신고서가 이때까지 승인이 미뤄질 수 있다라는 거죠. 미국에서는 올해 11월 달에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중요한 이벤트인 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대선 전에 미리 승인이 나버리면 이 선거 기간 동안 암호화폐 관련된 정책들이, 이 공약들이 계속해서 나올 텐데 여기에 대한 힘이 조금 다소 빠질 수 있겠다. 이런 계획이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다만 승인되는 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거고 그 시기가 언제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날짜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그 승인이 기정사실화됐다라는 건 비트코인이 아닌 이제 알트코인들에게도 ETF에 문이 열렸다라는 거고요. 다수의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걸 시사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바로 리플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겠다 보여지는 부분인 겁니다. 자, 현재 리플은 SEC와의 소송을 무려 3년 이상 끌고 오고 있습니다. 2020년도 12월 달에 SEC가 리플에 소송을 제기한 건 바로 리플이 판매하는 XRP가 증권이고 이걸 본인들에게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라는 건으로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런데 이 SEC에서 이더리움의 현물 ETF를 승인했다라는 건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 상품으로 본다라는 거고요. 그 말은 다른 코인들도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라는 거고 이 소송에서 리플이 유리한 위치에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최근 미국의 하원에서도 이 규제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 법안이라는 이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된 거고요.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대다수의 암호화폐는 상품이다. 즉 증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장 규제권, 암호화폐 시장 규제권을 증권거래위원회인 SEC가 아닌 상품거래위원회인 CFTC에 부여한다라는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상원에서도 표결에 붙여질 거고요. 여기서도 통과한다면 대통령까지 이제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데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일단 최근 보여지고 있는 전체적인 흐름이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분류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대선을 앞두고 또 한 번 이번에 출마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미 친암호화폐적인 발언들, 행보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예 중 하나로 대선 자금 모금도 암호화폐로 받고 있죠.
이렇게 공화당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현재 민주당의 바이든 정부도 전과는 다르게 다소 암호화폐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미국 대선이 이 코인 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리플의 개별적인 또 호재 소식은 바로 이 코인베이스죠. 미국의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고 이 코인베이스는 리플과 SEC의 소송이 시작되고 나서 당시 거래소에서 XRP를 상장 폐지했던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약식 판결문이 나왔고 시장은 이걸 리플의 승리라고 봤기 때문에 재상장한다라는 뉴스가 떴었지만 특별한 지역, 예를 들어 일본이나 대표적인 뉴욕 같은 데에서는 재상장하지 못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뉴욕에서도 거래가 재개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올해 리플에게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슈와도 연관된다 볼 수 있겠는데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 달에 미국 내에서 다시 송금 사업을 재개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그 후 일주일 만에 스탠다드 커스티디언 트러스트라는 미국 내에서 정부의 인가를 받은 암호화폐 수탁 업체를 인수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리플은 2020년도 12월 달에 SEC에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처음 리플의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미국 내 사업을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많은 거래소에서도 상장 폐지되는 악재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이 이후부터는 리플의 대부분의 수익은 미국 외에서 발생을 했었고 그래서 비교적 최근까지도 리플이 본사를 유럽이나 두바이 쪽으로 옮길 수도 있다. 유럽의 영국이나 아일랜드에 이런 부분을 실제로 알아보고 있다라는 뉴스들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2월 달 들어서면서 미국 내 사업을 재개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거고 실제로 그런 움직임을 가져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리플이 왜 이 시점에서 어떤 걸 믿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사업을 재개하려는 건지 이 부분이 오늘 말씀드릴 중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리플 관련해서 최근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코인뉴스를 비롯한 국내 매체에서는 크게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속보로도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자, 코인베이스라는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리플이 이 선물 시장에 새롭게 상장이 됐습니다. 현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약식 재판이 끝난 이후에 다시 재상장이 이미 됐었지만 자, 선물 시장에는 처음으로 새롭게 상장이 된 거죠. 자, 여기서 리플과 코인베이스의 관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미국에는 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라는 DCG가 있죠. 가장 유명한 암호화폐 벤처 캐피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설립자이자 CEO 베리 실버트는 제2의 워린 버핏이라고 평가받는 이 암호화폐 업계에서 꽤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이 DCG에서 바로 방금 살펴본 코인베이스를 자회사로 소유하고 있고요. 또 이 DCG는 리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미국 내 기업들끼리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은 코인베이스와 리플뿐만 아니라 그레이스케일도 소유하고 있고 여러 다른 기업들의 지분을 보유하고 그 중심에 서 있는 기업이죠.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 외에도 최근 미국에서 새롭게 문을 연 거래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EDXM, EDX 마켓이라는 거래소인데요. 이 거래소는 피델리티를 비롯한 미국 뉴욕 월가의 대형 기업들이 함께 만든 거래소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거래소에서는 개인들이 아닌 기관들만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 작년 6월 달에 6월 22일부터 거래가 시작된 거래소인데 이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함께 만든 거래소다 보니까 출시 전부터 엄청난 주목을 받았었고요. 이 EDX 마켓이 출범할 당시에 상장이 되고 거래가 가능했던 코인들은 이렇게 단 4개의 코인만 있었습니다.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이렇게 4개의 코인만 거래가 가능했었는데 자, 이 중 비트코인 캐시는 작년 11월 달에 상장 폐지가 됐죠. 그래서 당시에 떠돌던 루머가 바로 EDX 마켓에서 비트코인 캐시가 상장 폐지됨에 따라서 그 비어있는 자리에 리플이 추가될 수도 있다라는 루머가 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실제로 진행되지는 않았고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 이 루머가 수그러든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그런데 코인베이스에서 이 리플을 선물 시장에 신규 상장했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게 얼마 전인 2월 23일 날 이런 일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코인베이스의 홈페이지에 가서 이 선물 시장 쪽을 살펴보면 자, 이 영구 선물 시장 쪽에는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이 많지 않고요. 그래서 밑에서 이 소개되어 있는 코인들을 보면 단 4개의 코인밖에 없습니다. 자, 이 코인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그리고 최근 추가된 바로 리플의 XRP죠. 자, 위에 3개의 코인, 방금 우리가 살펴본 코인들이죠. 바로 이 EDX 마켓에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상장 폐지되고 나서 남아있는 3개의 코인들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지금 이런 연관성이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관련된 또 한 가지 기사를 보시면 자, SEC의 위원장 게리 갠슬러라는 인물이 이전에 이렇게 발언한 바가 있다라는 거죠. 이 게리 갠슬러 위원장은 SEC를 맡기 이전인 지난 2018년 MIT 교수로 재직하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4개의 코인들이 처음에 EDX 마켓에 상장이 돼 있었던 코인들이고요. 비트코인 캐시만 상장 폐지가 된 거죠. 그래서 아까 기사에 나와 있지 않던 우리가 추가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리플의 상승 재료가 바로 이 EDX 마켓에 상장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비트코인 캐시도 다른 코인들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상장됐다라는 이유로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그 시기가 이 대세 상승장과 맞물린다면 우리가 지금 너무 리플 시세에 일일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우리는 이 상승장이 오기 전에 저가에서 매수 기회가 온다면 이 매집하는 전략을 통해서 평균 단가를 관리하고 또 보유 비중을 늘려나가면 추후 이 상승력이 나왔을 때 이 수익분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새롭게 나올 리플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또 거시적인 이슈들도 리플 시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 그리고 또 구체적인 타점과 비중 카톡방에서 공유해드리면서 대응 도와드리고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카톡방은 당연히 무료로 제가 운영하면서 이런 정보들 공유해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이 부분 안심하시고 여러분들께서는 영상 밑에 더보기라 클릭하시면 제가 남겨놓은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저에게 문자 보내실 수 있도록 화면이 전환되니까 여러분께서는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를 도와드릴 겁니다.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조금 더 안전하고 전략적으로 타점 잡고 매매 진행하셔서 올해 기대되고 있는 대세 상승장에서 꼭 큰 수익 얻어가시는 시간으로 함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뒤로 가시기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